안녕하세요. 오늘은 324강 일주론 이제 공부하는 날인데, 오늘 공부할 일주는 을해입니다. 을의 일주. 그러니까 60갑자 60개 일간이 일주가 있다고 봤을 때 을의 일주가 상당히 고달픈 일주죠. 왜냐면 이게 물 위에 떠 있는 거 화초라고 보시면 돼. 이제 봄에 이제 민들꽃이 펴서 열매가 맺었는데 이제 바람 불어가지고 한번 쫙 휘날리잖아요. 그러면 이 씨앗이 어디 떨어졌냐면 물 위에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 양지 바른 데 떨어져 있는 게 가장 좋고, 길가에 떨어져 있는 거는 좀 위험부담이 있죠. 그런데 물 위에 떨어져 있는 거는 최악의 경우야.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게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을의 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자, 강물 위를 떠다니는 부평초 시세가 바로 을의 일주예요. 자, 을의 일주는 기본적으로 물에 떠 있기 때문에 화초가 흙을 보지 못하니 뿌리가 썩어 나무가 죽는 현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을목 자체가 고달픈 거죠. 이런 경우는 수경채소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인성은 담백하고 정이 많으나 공방수가 있다. 이게 누구랑 같이 할 수가 없죠. 이게 물 위에 떠다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이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요 해는 술해를 우리가 천문성이라고 그러는데, 천문성으로 철학이나 종교에 관심을 두고 이쪽에 또 소질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물에 대해 예민하고 머리가 번뜩이는 신명한 또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을의 일주인데, 자, 을해는 지장간에 보면, 자, 해 속에 무갑임이 있는데, 자, 을해가 무토를 만나면 내가 뿌리를 내야 되는데 이게 건토거든요. 건토고 열토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속마음이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해가 갑목을 봤을 때 이거 겁재인데, 대부분 이 겁재가 안 좋은데 을해는 이 갑목을 만나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때가 있고 갑목을 내가 타고 멀리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갑목 입장에선 귀찮은데 을목 입장에선 갑목을 만나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먼 세상, 높고 그 다음에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감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의지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하는 마음이 강해요. 자, 을목이 이렇게 갑목을 만나서 감고 올라갈 수 있는 걸 우리가 등나개갑이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이제 갑목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등나개갑이라. 등나개갑. 을목 입장에서는 좋죠? 그 다음에 임수도 마찬가지죠. 자, 내가 물 기운이 필요한데 이 강한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그래서 추구하는 게 한 보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2운성으로 을이 해를 만나면 이렇게 사자리예요.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병사묘에서 병사, 요 사자리예요. 사자리. 을해가 해를 만났을 때 12신살로 보면 이제 해묘미 이렇게 가죠. 그래서 지살, 해묘미, 해묘미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지살, 장성살, 화개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설명드렸지만 술해가 천문성이에요. 천문성. 천문성은 어떻게 돼요? 철학이라든가 종교, 우주의 기운을 내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그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라지망도 마찬가지죠. 술해가 천라고 진사가 지망인데, 자, 여자 사주, 이게 만약에 여자 일주라고 그러면 여자는 술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이기 때문에. 남자는 진사가 오는 게 좋고,
진사는 어떻게 돼요? 진사. 예. 사유축하고 신자진이죠. 그 다음에 술해는 해묘미와 인호술. 그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여자한테 좋다 이런 거죠. 효신살은 일지에 여기에 인성을 깔고 있으면 되게 수생목이 되죠. 자, 이렇게 문자만, 글자로만 봤을 때, 이거는 물이고, 이건 목이니까 수생목 하면, 이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을목은 물이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해라는 거는 엄청난 큰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기질 않는다는, 이런 때는. 그 다음에 을에는 11번이에요. 고유번호가. 그러니까 21번, 2번, 즉, 갑신과 을류에서 신유가 공망, 이렇게. 예. 세운의 변화를 보면은 이제 해묘미, 요 자체가 해묘미, 이렇게 삼합이 되면은 요 때는 이동, 이사, 변동수가 있고, 인연을 만나면 인해, 합목, 지지의 육합 있죠. 이렇게 만나면 이성의 만남, 이성 간의 만남, 결혼운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년을 만나면 진의 원진. 이 원진은 순박한 생각 혹은 돌출 행동, 신경이 쇠약하고 예민하다. 그래서 이 원진은 사랑살이라고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원진이 있으면요. 이게 배우자가 어떻게 보면 신경질적인 어떤 것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게 상당히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충으로 한번 얻어맞고 커피 흘리고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은근히 이렇게 미워하고 걸어가는데 막 발 뒤꿈치 보고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미워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바로 원진이에요. 그게 원진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 말려 죽이는 거야. 차라리 꼬집던지 뭐 이렇게 뭘 치고 이렇게 싸우는지 괜찮은데 싸우는 게 아니고 은근히 아주 그냥 못 살게 구는 거. 그 다음에 4년이 오면은 사해충이 되죠. 이렇게 사해충. 그 충이 되면은 일반 사고라든가 수술수라든가 부부풍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배우자 자리니까 요 옆에 사가 붙었는데 사해충이 되면은 이쪽은 이제 자식 자리죠. 이럴 때는 자식하고 관계도 엄마치 않다는 거예요. 이쪽에 사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부모궁이잖아요. 이럴 때는 특히 이게 남자 사줄 경우는 고부간의 갈등, 이게 어머니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배우자하고 갈등.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흉년이라는 거는 천간 이게 목인데 여기 토지요. 그러니까 목극토가 되고 지지에는 여기 사해충이 되죠. 이렇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극과 충을 만나면 그 해는 조심하셔야 돼. 내가 뭔가를 새로 한다든지 혹은 뭐 어떤 가게를 계약한다든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이 신사년도 마찬가지죠. 을신충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지는 사해충이 되고 이렇게. 이걸 우리가 천충지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럴 때도 마찬가지. 이럴 때는 운이 안 좋은 운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새로 한다든지 어떤 하는 일을 확장한다든지 또 새로운 일을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때는 안 좋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보시고 요 사주를 하나 보시면 자, 을미년 기묘월 을해일 을묘시에 태어났어요. 이게 남자 사주인데 여기에 보면 글씨가 다 음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걸 음팔통 사주라. 음팔통 사주. 그럼 남자가 음팔통 사주면 여성스럽고 어떻게 돼요? 뭘 이렇게 크게 일을 벌린다든지 뭘 추진하는 거는 좀 약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가 음팔통으로 되어 있으면. 자, 여기서 지금 배우면 을해일주 이렇게 그랬죠. 을해일주 이렇게. 자, 이런 경우는 그래도 자, 이렇게 이제 단독으로 을해만 보고 했을 때는 이게 부평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환경을 봤을 때 여기에는 지금 목이 좀 있죠. 이렇게 습목도 있고 요게 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해, 묘미, 해, 묘미에서 지지가 다 지금 목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다 한 편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요. 요 자리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다 목이죠. 그 다음에 토가 2개. 자, 이런 경우는 이 삼합, 이 합이 되어 있을 때는 이 자체가 지금 음이 많은데 양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 여기에 목이 있는데 음목, 이쪽에 양목이 된다. 양목. 이런 건 이게 겁재성에 해당되죠. 겁재, 이렇게 되면. 자, 이런 경우는 궁겁 쟁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남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여자는 2명이죠. 이렇게 했을 땐 남자의 무리가 누구를?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사주예요. 예.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필요한 기운은 여기에 보면 목이 있고 화가 없죠. 특히 이런 음이고, 자, 을목 같은 경우가 지금 습목이고, 자, 이쪽 끝에 있는 거는 이제 건토가 하나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불의 기운이 지금 화의 기운이 꼭 필요하다는 거. 왜? 이 광합성 작용을 해야지 을목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없고, 또 금이 없어요, 금. 여기서 금 기운은 나한테 어떻게 돼요? 관이 되죠. 그러니까 자식도 되고 직장도 되는데 직장이라든가 자식에 대한 인연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 주인공이. 그러면 운에서 봤을 때 화운하고 금기운이 오면 좋겠죠.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13살, 13세에서 42세까지, 자, 이때 이제 수운이 오죠. 이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자체가 인성운이기 때문에 인성운이면 어떻게 해요? 그런 대로 좋죠. 지금 현재 이 해가 있었는데 이 지금 인성이 비견 겁재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운이 오고 요 금운이 오는데 수하고 금운이 오고 지금 화운은 73세 이후에 오거든요. 그럼 이 금운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 인성의 운도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은데 기본이 지금 큰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게 해묘미 목국으로 변했다 하더라도 수의 기운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주가 습토고 습토 이게 다 습토거든요. 이렇게 을목도 습토고 이런 상태에서 수기운은 많이 필요치 않은데 이때 그렇게 이런 경우는 길신이 아닌데 한신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한신. 길신도 아니고 흉신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금운하고 화운인데 이게 인생 후반기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43세부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직장 구하기도 힘들었을 거고 또 자식 얻는데도 문제가 있었을 거다. 삶다운 어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은 이때 화가 기본적으로 화가 와야 돼. 사오미 화고 왔을 때 이 을목이 제대로 자라서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맞을 수 있는 건 이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오죠, 지금 자체가.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는 사주인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을해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 을해일주로만 여기서 봤을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일주만 봐서는 이게 딱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여기 어떤 오행이 놓여 있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돼요? 을해일주가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즉, 이 사주는요, 주에 어떤 오행이 있느냐, 즉, 환경이 나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있을 때는 물 위에 떠다니는 기운으로 봤는데, 이게 해묘이 목국으로 되는 바람에 이 자체가
수에서 어떻게 돼요? 화로, 목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내가 외롭지 않고 나와 같은 동료들과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환경에 따라서. 예,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을해일주 공부를 했고, 22일 날 공부할 일주를 하나 이제 뽑겠습니다. 1월 22일 날 공부할 거는 저 계묘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자,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